여기서 또 하나 나오는데 비타민 C나 앞타민 C 얘기하면서 꼭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고 우리 몸의 노화, 전체적으로 피부뿐만이 아니라 전신적인 노화에서 꼭 빼놓을 수 없는 게 산화 스트레스죠. 이 산화 스트레스가 굉장히 좀 많아지면 피부 노화도 급속도로 빨라지게 되는데 산화 스트레스는 쉽게 말하면 피부가 재생보다는 수습이 좀 바쁜 이런 좀 그런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자외선이라든지 흡연이나 오염 그리고 우리의 방만한 생활 습관 같은 것들은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 경로를 통해서 ECM 그 피부의 그 세포의 기질의 손상을 유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산화 스트레스가 누적이 되면 겉으로는 칙칙함이나 피부 톤이 좀 떨어진다든지 잔주름, 탄력이 좀 저하된다든지 회복이 좀 잘 안 된다. 우리 왜 나이가 들면 자고 일어났을 때 베개 자국이 얼굴에 딱 찍혀갖고 그게 안 지워지죠. 하루 종일 지나도 안 지워져서 굉장히 좀 그게 서글프게 다가올 때가 있는데 그게 산화 스트레스가 누적이 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속에서 벌어지는 변화로는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하면서 세포의 기질이 분해되고 MMP라고 해서 피부 콜라겐이나 피부 탄력과 관련된 노로 MMP가 활성화되고 콜라겐 합성이 저하가 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산화 스트레스라는 거는 우리가 살면서 안 받을 수는 없죠. 숨을 쉬어도 생기는 게 산화 스트레스인데 이 ROS, 산화 스트레스라는 거는 우리가 제로로 만드는 게 목표라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균형점을 만드는 게 목표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리프팅 시술을 하는 것도 결국에는 스트레스를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시술 후에 생기는 일시적인 염증 반응이라든지 이런 산화 스트레스는 회복 신호의 일부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과하게 내가 너무 욕심이 나서 누구는 600샷 받았는데 좋았다더라. 나 예전에 뭐를 600샷 받았는데 효과가 없었으니까 이번엔 900샷 받아야지, 1000샷 받아야지, 1200샷 받아야지. 그렇다면 그게 일정 수준을 넘어가게 되면 이게 과부하가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적당한 자극은 우리 몸의 활성도를 높여주지만 과한 임계점을 넘은 자극은 도리어 세포의 파괴를 일으키게 되고 결국에는 더 급속도로 진행되는 노화 반응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개념에서 이제 적당한 자극, 호르메시스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게 됩니다. 결국 이 호르메시스, 적정한 자극 수준에서는 세포의 방어와 수리, 재생을 유도를 하게 되지만 과도해지면 콜라겐 분해나 염증, 노화를 가속화하는 양면성을 가진 거기 때문에 이 균형점을 잘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리프팅을 받을 때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의도된 이런 미세한 손상이 치유와 재생을 유도하는 과정을 딱 적정선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과도한 욕심을 내기보다는 내 피부 타입에 맞는 적정한 치료가 들어가야 되고 그 적정한 치료가 더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내가 항산화 루틴을 통해서 전체적인 몸 컨디션을 잘 갖춰놔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비타민C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봤을 때 피부에서는 콜라겐 합성을 유도를 하고요. 멜라닌 조절을 하고 미백 효과가 있고요. 세포 및 DNA 손상을 좀 예방을 해주고 건강한 세포의 주기와 그리고 장벽을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비타민C가 사실은 피부에 좋다, 항산화의 최고봉이다 뭐 이런 얘기는 예전부터 좀 많이 들으셨을 건데요. 오래전부터 피부 건강과 회복에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비타민C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장비를 이용한 리프팅 시술 후에 조직 회복과 콜라겐 리모델링이 잘 일어날 수 있는 항산화나 영양 환경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가 이 비타민C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왜 비타민C를 우리가 피부 건강에서 좀 고려를 해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 이 비타민C가 필수 보존인자로 있어야지 콜라겐이 잘 용적이 된다, 잘 달라붙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강력한 항산화제로 활성 스트레스를 제거하고 비타민 E 등의 다른 재생을 좀 돕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콜라겐이라는 밧줄을 단단하게 고정하려는 용접 작업이 필요한데 이 용접 작업에 비타민 C가 필요해서 결국에 우리가 피부 건강 그리고 노화 예방을 위해서는 비타민 C에 대한 거를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EBD를 했을 때, 그러니까 이런 리프팅 시술을 했을 때 제가 열 자극을 주는 거라고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열 자극을 준 이 피부가 일종의 손상을 입은 건데 이후에 염증 반응을 잘 회복을 하고 섬유아세포라고 해서 콜라겐이나 탄력과 관련된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 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콜라겐 재배열을 통해서 적당하게 효과를 잘 나타내려면 이런 콜라겐 합성이 잘 붙는 비타민 C가 풍부한 인체 구조가 되어 있어야 좀 더 치유라든지 회복 과정에서 좀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가 있고 효과적인 면에서도 좀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즉 한 줄로 정리하자면 이런 리프팅 시술은 재생 반응을 유도하는 거고요. 비타민 C는 그 재생 과정에서 필요한 항산화나 콜라겐 대사 환경에 관여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도 이렇게 이런 리프팅 장비와 비타민 C를 병합해서 비교한 임상 그런 연구들이 있는데요. 대부분은 이제 먹는 거나 이제 주사요법보다는 도포제의 비타민 C나 비타민 E 그리고 페룰릭 애시드 세럼 같은 것들을 이런 시술들 직후에 사용한 연구 결과들이 나와 있고 그런 경우에서도 도포제를 바르지 않았을 때에 비해서 임상적으로 좀 더 피부 반응이 좋다라는 결과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이제 연구들을 좀 요약을 해놓은 거고요. 보시면 전체적인 회복 반응이 좀 더 좋아지고 그리고 수분감이라든지 피부 장벽 개선에 대한 결과들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고 전반적인 피부 재생, 리주브네이션이라고 이야기하죠. 리주브네이션 개선에도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사실은 뭐 앞타민C도 화장품이 나와 있기는 한데요. 이 미용 쪽에 조금 관심 가지고 계신 분들은 페룰릭 애시드라고 해서 페루산과 비타민 C가 이제 병합된 굉장히 비싼 세럼이 있습니다. 그 세럼 앰플 굉장히 좀 유명한데 그런 거를 좀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타민 C 항산화 제품들을 도포하거나 이런 병합을 했을 때 우리가 시술 효과를 높일 수 있다라는 거는 근거가 있는 이야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거기서 이제 앞타민C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앞서서 강 교수님께서 충분히 좀 잘 정리를 해주셨지만 이제 앞타민C라는 거는 결국엔 비타민C가 안정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가 되겠죠. 즉 활성형 비타민C를 더 오래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플랫폼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 비타민C 앰플을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갈색병에 일단 좀 들어있고요. 갈변에 대한 늘 주의가 있죠. 주의사항이 있고 고농도 비타민C 같은 경우는 햇볕 피해야 되고 보관 잘해야 되고 조금만 잘못 놔두면 그냥 다 버려야 되고 산화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앞타민C가 어떻게 보면은 좀 더 비타민C를 안정화시킬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비타민C 앰플을 도포제로 썼을 때 용량 그 농도를 좀 세게 하면 굉장히 피부에 자극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피부 자극 반응 같은 것도 앞타민C를 이용한 코스메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순한 제형으로 피부의 저자극으로 우리가 산화 스트레스를 조절을 하고 리프팅 효과를 좀 높이면서 피부의 여러 가지 염증 반응들을 진정시키는데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앞타민 C와 관련된 이런 논문들도 있는데요. 즉, 전체적으로 비타민 C가 피부 미백과 항산화, 콜라겐 합성 촉진 등의 다양한 피부 개선 효과가 있고, 이 비타민 C가 열이나 빛이나 산소에 쉽게 산화하기 때문에 이런 불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앞타민 기반의 앞타민 C가 개발돼서 이게 효과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본 연구 논문들도 있고요. 주요한 결과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산화를 억제하고 항산화 효과가 있고 피부 개선에 도움이 되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이제 도포제라든지 화장품으로 개발할 여지가 있다더라. 이런 연구들이 이미 진행이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BD 리프팅 시술은 열 자극으로 콜라겐 리모델링이라든지 피부 타이트닝을 유도를 하고 비타민 C는 콜라겐 생합성과 생리적 항산화에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앞타민 C가 여러 가지 비타민 C의 산화 지연과 여러 가지 피부 반응에서도 개선 효과가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전적으로 봤을 때 EBD 리프팅 시술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데에 비타민 C, 특히 앞타민 C가 보조 루틴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근거를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들이 종합적으로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것들인데 EBD가 하는 일을 보조적으로 해주는 게 앞타민 C고 그리고 EBD의 효과를 즉 리프팅 효과를 잘 몸이 받을 수 있는 일종의 환경을 만드는 데에 앞타민 C가 그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산화 스트레스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비타민C가 왜 중요한지, 앞타민C에 대해서도 제가 언급을 했는데요. 결국에 이 리프팅 결과라는 거는 산화 스트레스를 잘 조절하고 내 몸이 건강해야, 컨디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산화 스트레스에 대해서 좀 더 방어력이 있어야 결과값을 잘 가져갈 수 있다는 건데, 이 항산화 루틴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건강한 생활 습관입니다. 그래서 뭐 자외선이라든지 특히나 생각보다 선크림 안 바르시는 분들 굉장히 좀 많은데요. 자외선은 정말 무시 못할 가장 큰 산화 스트레스 중에 하나고, 광노화와 주름을 좀 촉진하고 색소를 유발하는 데 가장 큰 인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을 잘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흡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멀리 하시고 충분한 건강한 식사와 그리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 조절들을 하는 이런 생활 습관들이 리프팅 결과를 가르는 축이 되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산화 부담을 줄이는 것들을 우리가 좀 챙겨야 되겠고, 단백질이나 채소, 과일, 비타민C, 그리고 미량 영양소 같은 콜라겐을 만들 재료를 계속적으로 몸에 공급을 해주고, 그리고 시술 후에 예민해진 피부를 좀 회복을 해주는 방법을 찾고, 그리고 이런 생활 습관들을 건강하게 꾸준히 길게 가져갔을 때 결국에는 시술 효과를 높일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게 참 재미가 없는 내용일 텐데요. 왜냐하면 다 아는 내용인데 누가 모르나, 그거를 하기가 힘드니까 그렇지 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go to the basic이라고 하죠. 가장 기본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비타민C는 시술 전후뿐만이 아니라 피부가 회복할 수 있는 기본 환경을 유지하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경구 비타민도 적정하게 꾸준히 섭취하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술 효과를 높이기 위한 항산화 루틴을 제가 좀 이제 시술 전부터 해서, 우리가 왜 우리 큰 수술 앞두고 전에 몸 관리하고 수술 후에 또 몸 관리 하시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좀 잡아봤는데요. 시술 한 2주 전에는 일종의 토양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에너지 자극, 우리 열 자극을 좀 받을 거니까 이 건강 피부 상태를 조금 안정화시키는 이런 여러 가지 생활 습관들을 좀 챙길 필요가 있고, 시술을 받고 난 뒤에는 내가 시술을 받았으니까 좋은 거를 많이 하면 엄청 좋겠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뭐 레티놀을 얼굴에 바로 바르신다든지 비타민C도 고농도 앰플을 바른다든지 뭔가 좀 무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시술 직후에는 사실은 자극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극감을 많이 주는 뭔가를 하기보다는 장벽을 좀 안정화시키는, 피부의 스트레스를 좀 줄여주는 방향으로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시술 한 1, 2주 뒤부터는 이제 앞타민C나 단백질을 좀 보충하고 독보제를 좀 해주시는 게 좋은데, 이렇게 앞타민C가 들어감으로써 이 시술 반응을 좀 길게 가져갈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산화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뒤부터는 리모델링 기간을 잘 유지를 해야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6개월 간다, 1년 간다 하는 시술 효과를 좀 충분히 볼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좀 준비한 내용들이고요.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장비를 이용한 이런 리프팅 시술은 피부를 막 억지로 당기고 땡기고 뭔가를 한다라기보다는 일종의 피부의 리모델링을 해라, 재건축을 해라 라는 신호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고, 각각의 리프팅들은 타겟으로 하는 층과 신호의 종류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피부에 이런 똑같은 시술을 받았을 때 결과의 차이는 결국에 조직 반응과 회복 환경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느냐의 차이에서 생기고, 거기서 이 앞타민C는 이 피부 환경을 안정화하는 전략으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꼭 챙겨가야 할 보조 루틴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